1967년 가을,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인 솔매마을에는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저녁 무렵, 개울과 버드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다. 영수야, 정말 가야 하는 거니? 21살 순이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옷감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것이었다. 그래도 그녀의 맑은 얼굴만큼은 어떤 비단보다 아름다웠다. 순이야. 23살 영수는 순이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순이의 손을 감쌀 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안 가고 싶어도 가야 한다. 우리 집 빚이 너무 많아서. 서울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 솔매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였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몇 년 연속 흉작으로 많은 집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순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농사로 입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 언제 돌아올 건데?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년. 아니 길어도 5년이면 충분할 거야. 그동안 돈을 모아서 빚도 갚고 우리 결혼할 돈도 모을게. 영수는 순이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랐다. 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였고 영수는 가장 성실한 총각이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주게 되었고 부모들도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집 모두 가난했기에 결혼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영수야, 약속해줘. 순이가 영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돈 때문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나는 평생 널 기다릴 테니까.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함께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이들의 약속을 축복하는 듯 했다. 순이야, 나도 약속할게. 영수는 순이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했다. 내 심장이 뛰는 걸 느껴봐. 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할 거야. 도시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너를 기다리는 우리 솔매마을을 생각하며 견딜게. 순이는 영수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 따뜻하고 규칙적인 박동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럼 이것도 약속해줘. 순이가 말했다. 편지 꼭 써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럼. 매달 둘째 주 일요일에는 반드시 편지를 쓸게. 너도 답장 써줄 거지? 당연하지. 나도 매달 넷째 주 일요일에 답장을 보낼게. 두 사람은 작은 약속까지 정해가며 이별의 아픔을 달래려 했다. 순이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영수가 순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응, 평생 함께하자. 그때 마을 뒤편에서 새벽을 알리는 달구름 소리가 들려왔다. 곧 동이 틀 것이었다. 영수는 새벽 첫 차로 서울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이제 가야겠다. 영수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응.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수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순이야, 울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쁘게 있어야 해. 너도 건강하게 있어야 해. 서울은 여기보다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았다. 순이의 작은 몸이 영수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다. 영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다. 사랑해, 순이야. 나도 사랑해, 영수야. 영수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다. 그의 뒷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날 새벽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영수를 배웅 나온 것은 순이뿐만이 아니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오직 순이만 보였다. 버스가 출발하자 순이는 버스를 따라 뛰었다.
한복 치마를 두 손으로 쥐고 맨발로 뛰면서 손을 흔들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순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보이지 않을 때 영수는 주먹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발 공장의 기숙사는 좁고 답답했다. 방 하나에 8명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시골에서 자란 영수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순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이 되면 영수는 어김없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순이야. 서울은 정말 크다. 우리 솔매마을이 몇십 개는 들어갈 것 같아. 처음에는 길을 잃어서 헤맨 적도 있었어. 공장 일은 힘들지만 할만해. 기계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아. 매달 집에도 조금씩 보내고 우리 결혼 자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 빨리 돈을 모아서 내 곁으로 돌아갈게. 너는 잘 지내고 있지? 농사일 도우느라 힘들겠지만 몸 조심해. 편지 기다리고 있을게. 첫 해에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 달 뒤면 어김없이 순이의 답장이 왔다. 순이의 편지는 항상 따뜻했다. 영수야, 내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서울 생활이 힘들 텐데 건강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농사일을 내가 많이 도우고 있어. 힘들긴 하지만 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 마을에는 별일 없고 우리가 약속했던 버드나무는 여전히 개울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돌아와. 하지만 2년째부터 순이의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영수는 여전히 매달 편지를 보냈지만 순이의 답장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자 아예 답장이 오지 않았다. 영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편지를 더 자주 보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보냈다. 하지만 순이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이야, 왜 답장을 안 하니?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편지가 안 가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 제발 답장 한 번만 해줘.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영수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오래 서울에서 일했다. 빚을 다 갚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순이로부터는 단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다. 영수는 고민 끝에 휴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 직접 만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매마을에 도착했을 때 영수가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다. 순이가 작년에 시집갔어. 동네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부모님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순이 아버지가 병이 나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순이네 집 앞까지 가서 서성거렸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순이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영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로는 고향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한편 순이는 영수가 고향에 다녀간 것도 모른 채 새로운 마을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술을 자주 마셨고 성격이 거칠었다. 무엇보다 순이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영수의 편지는 계속 왔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편지를 가로챘다. 시집 온 여자가 다른 남자 편지를 받으면 되겠냐며 모든 편지를 불태워버렸다. 순이는 영수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어머니, 혹시 저한테 온 편지 없나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무슨 편지? 너한테 편지 보낼 사람이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는 딱 잘라 말했다. 순이는 영수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순이는 혼자 영수를 그리워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흘러도 영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영수야, 너는 잘 살고 있니?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니?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 몇 번 중매 제의가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순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영수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다. 공장에서 모은 돈으로 단칸방을 얻고 그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혼자 사는 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순이를 그리워했다. 순이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 개울가에서 나눴던 약속들이 꿈에 나타났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돌아갔으면. 내가 더 자주 연락했으면. 영수는 혼자 자책하며 울었다. 30년, 40년이 그렇게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한 번도 잊지 못했다. 순이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되었고, 영수는 끝내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늙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20살 때의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2017년 가을, 71살이 된 영수는 서울 동대문구 한 골목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 한켠에는 낡은 TV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오래된 옷장이 전부였다. 벽에는 젊은 시절 찍은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은 고향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영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구멍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정리한 후로는 할 일이 많지 않았다. 기초연금과 작은 적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분이 말을 걸었다. 네, 그래야 건강하니까요. 영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가족들은 언제 오세요? 가족이 없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영수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연락이 뜸했다. 저녁이 되면 영수는 더욱 외로웠다. TV를 켜놓고 저녁을 먹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다. 그럴 때마다 영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순이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 들어있었다. 50년도 더 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순이야, 너는 잘 살고 있니? 영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들도 잘 키웠을 테고 행복하게 살았길 바라. 그는 때때로 순이의 소식을 궁금해했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지금쯤은 할머니가 되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민폐가 될 것 같았다. 한편 같은 시각 경북 솔매마을에서는 70살이 된 순이가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자 하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다. 엄마, 밥 드셨어요? 서울에 사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응, 먹었다. 순이는 사실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답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기 쓸쓸하실 텐데.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너희들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순이는 아들들이 자주 전화를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들도 각자 일이 있을 테고 손자들도 학업에 바쁠 텐데 자신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큰 집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좁게 느껴졌던 집이 혼자 살고 나니 텅 비어 보였다. 순이도 저녁을 먹고 나면 방 한켠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숨겨둔 것은 영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한 후에도 이 사진을 버리지 못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꺼내볼 수 있었다. 영수야,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순이는 사진 속 젊은 영수를 보며 말했다. 서울에서 장가도 갔을 테고 자식들도 잘 키웠을 테지. 순이는 가끔 영수가 고향에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자유롭게 나다닐 수 없었고 나중에 들은 소식이었기에 만날 기회를 놓쳤다. 그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순이는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용기를 내서 먼저 찾아갔으면.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다. 영수는 가끔 고향 소식을 궁금해하며 인터넷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솔매마을이 많이 개발되었다는 소식, 옛날 친구들의 부고 소식 등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들 나보다 먼저 가는구나. 영수는 친구의 부고를 보며 쓸쓸해했다.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가면 될까?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다. 영수야,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순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는 못 만나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쓸쓸한 노후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운명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2017년 10월 솔매마을 이장실에는 한 장의 공문이 도착했다. 군청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힐링 여행 프로그램 안내였다. 독거노인들의 우울감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2박 3일 설악산 여행이었다. 어르신들, 좋은 기회네요. 모두 신청하세요. 이장이 마을 노인회 모임에서 안내했다. 순이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혼자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했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순이 씨, 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옆집 할머니가 권했다. 글쎄요. 저는 여행 같은 거 안 해봐서. 뭐가 어려워요? 버스 타고 가서 밥 먹고 구경하면 되는 거지. 나도 신청할 테니까 같이 가요. 순이는 며칠 고민하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사실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영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영수가 동사무소에서 비슷한 안내를 받았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가을 단풍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설악산이었다. 영수 씨, 이런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세요. 건강에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동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영수도 처음에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설악산.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영수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실제로 30년 전 서울 생활에 지쳐있을 때 혼자 설악산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순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었다.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영수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물론 여행 자체보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매일 같은 골목, 같은 공원, 같은 편의점을 오가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혹시 고향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까? 영수는 혼잣말을 했다.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서울 사람들만 가는 여행인데.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순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하며 영수는 잠이 들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여행 신청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다. 50년 넘게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먼 곳으로 여행을 간다니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뭘 입고 가지? 순이는 옷장을 뒤져보았다. 대부분 평상복뿐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준비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치장이 무슨 소용이야. 순이는 혼자 웃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다.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순이는 또다시 영수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영수야, 내가 여행을 간다. 너라면 뭐라고 할까? 조심하라고 할까? 아니면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할까? 순이는 사진 속 영수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혼잣말이었다. 설마 거기서 너를 만날 수는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쁘게 하고 가야겠다.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설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버스를 타기로 되어 있었다. 순이야, 일찍 왔네. 옆집 할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곧이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총 15명의 어르신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밝게 인사했다. 순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을 벗어나면서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다. 영수야, 나 여행 간다. 오랜만에 멀리 가는 거야. 순이는 마음속으로 영수에게 말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영수를 태운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시 독거 어르신 20명이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어디 가는 거라고 했지?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물었다. 설악산이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답했다. 아, 설악산. 젊을 때 신혼여행으로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 영수는 신혼여행이라는 말에 순간 마음이 아팠다. 자신은 신혼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순이와 결혼했다면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부인분과 몇 년 살으셨어요? 50년 살다가 작년에 먼저 갔어.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영수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50년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순이와 함께했다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혹시 할아버지는 결혼 안 하셨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되물었다. 네. 인연이 없어서요. 영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이고, 그럼 더 외로우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이 여행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두 대의 버스는 각각 다른 출발지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운명의 실이 서서히 두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영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순이야, 너도 어디선가 가을을 보고 있을까? 나처럼 외롭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순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수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버스에 타고 있으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같았다. 운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설악산 소공원 주차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시기라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경북에서 온 버스가 먼저 도착했다. 순이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다. 와, 정말 크네요. TV로만 봤는데 직접 보니까 대단해요. 순이가 동행한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젊을 때 한 번 와봤으면 좋았을 텐데. 인솔자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일정을 설명했다.
오늘은 소공원 주변을 둘러보고 내일은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체 사진부터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울산 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일렬로 서기 시작했다. 순이는 뒷줄 가운데쯤에 서서 포즈를 취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온 버스가 도착했다. 영수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 와, 역시 설악산이네요. 공기도 좋고.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 일행의 인솔자도 비슷하게 일정을 설명했다. 우리도 먼저 단체 사진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사진 찍고 계시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 차례에 찍겠습니다. 영수는 경북 일행이 사진 찍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냥 무심코 바라보던 중이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자 하나, 둘 하고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순이가 고개를 살짝 돌려 옆 사람과 이야기하려다가 우연히 서울 일행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노인에게 멈췄다. 흰 머리, 깊이 패인 주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사람이. 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수도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들어 경북 일행을 바라보던 중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영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마. 영수는 믿을 수 없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맑고 따뜻했던 그 눈빛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찰칵. 사진사의 셔터가 터졌지만 순이는 카메라를 보지 못했다. 오직 영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사진 끝났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인솔자가 말했지만 순이는 듣지 못했다. 순이 씨, 왜 그래요? 옆집 할머니가 순이의 팔을 흔들었다. 네. 순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멍하니 서 있어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다시 영수 쪽을 바라봤다. 영수도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순이도 떨리는 손으로 작게 손을 흔들었다. 저기, 잠깐만요. 순이가 인솔자에게 말했다. 네. 뭔가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잠깐 인사하고 올 사람이 있어서요. 순이는 일행을 뒤로 하고 영수에게로 걸어갔다. 영수도 서울 일행에서 벗어나 순이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젊은 시절처럼 빨리 뛰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 섰다. 5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순이인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수야. 정말 영수야? 순이야. 영수도 목이 메었다. 정말 너야? 꿈이 아니야? 영수야. 정말 오랜만이야. 순이는 울면서 웃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제 1미터 정도의 거리였다.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지? 영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몰라. 꿈인 것 같아. 순이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갑자기 울면서 만나는 모습이 신기했기 때문이었다. 저분들, 뭔가 특별한 사이인가 봐. 옛날 연인인가? 어머, 이 나이에 연인이 어디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서로만 보였다. 순이야, 정말 내가 맞지? 영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응, 나야. 영수야. 많이 늙었지?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눈빛이 똑같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도. 눈빛이 그대로야. 그래서 한 번에 알아봤어. 두 사람의 일행에서는 인솔자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순이 일행의 인솔자가 물었다. 네. 아주 오래된 친구예요. 순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아시는 분이신가요? 영수 일행의 인솔자도 물었다. 네, 고향 친구입니다. 영수가 답했다. 아, 그럼 반가우시겠네요. 하지만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순이가 급하게 말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영수도 부탁했다. 50년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50년 만에요? 어머, 그럼 정말 옛날 연인이었나 봐. 인솔자들은 잠깐 고민하다가 허락했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는 먼저 출발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여전히 서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순이야,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수가 감격스러워했다. 나도 몰라.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나도 그랬어. 어젯밤에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어. 두 사람은 운명적인 재회에 감격해하며 그동안 쌓인 그리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설악산 근처 펜션에서는 두 단체가 각각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순이와 영수는 펜션 마당에 마련된 캠프파이어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50년 전 달빛 아래서 약속을 나눴던 그때처럼. 영수야,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꿈인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단칸방에 있을 것 같고. 주변에는 다른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캠프파이어의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영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순이가 먼저 물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영수의 목소리에 5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서울에서 공장 일하면서 매달 너한테 편지 썼는데 왜 답장이 없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편지? 무슨 편지? 매달 둘째 주 일요일마다 썼어. 우리 약속했잖아. 처음에는 답장이 왔는데 2년째부터 뜸해지더니 3년째부터는 아예 안 와서. 영수야, 나는 편지를 못 받았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시집간 후에는 편지를 한 통도 못 받았어. 시어머니가 다 가로챘나 봐.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50년 동안 품어왔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럼 너는 내가 편지를 안 보낸다고 생각했구나. 응. 나는 내가 서울에서 다른 여자 만나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 순이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미안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연락했어야 했는데. 직접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니야, 영수야. 나도 미안해. 용기를 내서 너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순이도 울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순이야, 사실 한 번 고향에 내려간 적이 있어. 5년 후에. 정말? 언제? 1972년인가. 그때 들은 얘기가 내가 시집 갔다는 거였어. 내 집 앞까지 갔는데 들어갈 용기가 없더라. 순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때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결혼한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돌아왔지.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캠프파이어의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순이야, 결혼 생활은 어땠어? 행복했어?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행복하지 않았어.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내 생각을 했어. 나도 끝내 결혼 못했어. 누구를 만나도 내가 생각났어. 정말 평생 혼자 살았어. 응.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다른 여자들이 다 별로로 보이더라. 순이는 마음이 아팠다. 영수가 자신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다는 것이. 미안해, 영수야. 내 때문에. 아니야. 후회 안 해. 차라리 너를 기다리며 산 게 좋았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영수야, 나도 그래.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캠프파이어의 불이 조금 약해지자 관리인이 나무를 더 넣어주었다. 불꽃이 다시 세게 타오르며 두 사람을 밝게 비췄다. 순이야, 혹시 아이들은? 두 아들 낳았어. 다 서울에서 살고 있어. 너는? 나는 조카들이 전부야. 형이 있긴 한데 연락을 잘 안 해.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지. 특히 밤에. 혼자 저녁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웠어. 나도. 남편 보내고 나서는 더 외로웠어. 그때 내가 생각이 더 많이 났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순이야, 우리 손 한번 잡아볼까?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순이의 손을 잡았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은 그대로였다. 따뜻하네. 순이가 중얼거렸다. 너 손도 여전히 작고 따뜻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캠프파이어를 바라보았다. 불꽃이 춤추는 것을 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다. 영수야, 우리 만약에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행복했을 거야. 가난해도 함께였으면 행복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순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갑자기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하려고 했어? 아니야. 그냥. 순이는 영수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도 선뜻 말하기 어려웠다. 영수야, 우리 내일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 올라간다며. 응, 그런다고 하더라.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럼. 인솔자한테 말해볼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영수야, 저 별들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 그러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를 말이야. 영수야, 정말 감사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캠프파이어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들어가야겠다. 순이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응. 내일 또 보자. 영수야, 꿈이 아니야. 내일 일어나면 너를 볼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난 어디 안 가. 두 사람은 손을 놓기 아쉬워하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함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틀간의 설악산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순이와 영수는 각각의 일행과 함께 다른 버스에 타야 했지만 인솔자들의 배려로 잠깐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헤어지는 게 아니야. 영수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각자의 일행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주고 있었다. 영수야, 이 이틀이 꿈만 같았어. 권금성에서 함께 본 풍경, 함께 걸었던 산책로. 모든 게 아름다웠어. 나도 그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 권금성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전망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산과 계곡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시간도 있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순이야, 나 용기를 내서 할 말이 있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이제라도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나? 순이는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이었다. 영수야, 나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무슨 상관없어. 우리 인생이잖아. 젊을 때 못 이룬 사랑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어. 순이는 한참을 고민했다. 아들들 걱정도 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영수와 함께 보낸 이틀이 너무나 행복했다. 영수야,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자주 만나자. 내가 내 마을로 내려갈게. 아니면 너라도 가끔 서울로 올라와. 그래. 그렇게 하자. 순이야, 결혼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부부처럼 지내자. 50년 늦은 약혼이라고 생각하고.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야, 고맙다. 이렇게 다시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휴대폰은 잘 다루지 못했지만 집 전화번호와 주소는 확실히 적어두었다. 매주 일요일에 전화하자. 응, 꼭.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자. 좋아.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다. 인솔자가 손짓하며 어서 오라고 했다. 순이야, 이제 정말 가야겠다. 응. 조심히 가. 영수가 순이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다. 뭐야? 집에 가서 봐. 순이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영수에게 주었다. 너도 집에 가서 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사랑해, 순이야. 나도 사랑해, 영수야. 영수가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순이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순이도 경북행 버스에 올랐다. 각자의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준 종이를 펼쳐보았다. 영수가 받은 종이에는 순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수야, 50년 늦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사랑해. 순이가 받은 종이에는 영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이야, 남은 인생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우리 젊은 날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자. 사랑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이제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영수는 바로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잘 도착했어? 응, 방금 도착했어. 너는? 나도. 종이 봤어? 응, 봤어. 고마워. 나도 내 편지 읽고 울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하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오늘 뭐 했니? 하고 하루 일과를 나누었다. 일주일 후 영수가 먼저 순이의 마을을 찾아갔다. 어머, 순이야. 이분이 그분이야? 옆집 할머니가 신기해했다. 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답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는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젊을 때 못 이룬 사랑을 이제라도 이루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순이의 아들들에게도 영수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해해 주었다. 어머니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영수 아저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어머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한 달 후 순이도 서울로 영수를 찾아갔다.
영수의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순이에게는 궁전처럼 보였다. 비좁아서 미안해. 아니야, 좋아. 내가 살던 곳이니까 다 의미가 있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영수가 순이 마을에 한 달, 순이가 서울에 한 달씩 머물렀다. 순이야, 우리 정식으로 같이 살자. 어떻게? 내가 내 마을로 아예 이사 갈게. 서울에는 이제 미련이 없어.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2018년 봄, 영수는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순이가 살고 있는 솔매마을로 이사했다. 순이 집 근처에 작은 한옥을 구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로맨스에 관심이 많았다. 70대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영수 씨, 순이 씨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꽃집 할머니가 물었다. 코스모스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방금 들어온 싱싱한 코스모스예요. 영수는 매주 순이에게 꽃을 선물했다. 50년 전 못해준 것들을 하나씩 해주고 싶었다. 순이도 영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지 못했던 영수에게는 순이의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순이야, 이 김치 정말 맛있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비밀이야.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그럼 나한테도 가르쳐 줘. 왜? 내가 언제 김치를 담가? 나중에 내가 너한테 해줄 수도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달콤한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마을 일을 도우며,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두 사람은 순이 집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영수야, 이렇게 매일 노을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순이가 영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러게. 서울에서는 빌딩 때문에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젊었을 때도 우리 이렇게 노을 보며 앉아있곤 했지? 응, 개울가에서. 그때는 앞으로 평생 함께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평생 함께 볼 수 있어. 영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순이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두 사람 앞에 놓인 작은 상에는 순이가 직접 우린 대추차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달콤한 향이 저녁 공기에 퍼졌다. 영수야,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순이가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이 나이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못 만났을 텐데. 그러게.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서 하늘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 마을 너머로 보이는 산들도 붉은 빛에 물들어 마치 그림 같았다. 영수야, 우리 내일은 뭐 할까? 내일? 내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특별한 건 없어도 함께 있으면 매일이 특별해. 영수는 순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순이야, 고마워. 뭐가? 나 같은 늙은 총각을 받아줘서. 나한테는 내가 마지막 선물이야.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늦게라도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지나온 세월들,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까지. 영수야, 우리 젊을 때 못다 한 얘기 하나 있어. 뭔데? 사랑한다는 말. 그때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했잖아. 영수는 순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지금 해보자. 사랑해, 영수야.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도 사랑해, 순이야. 평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20살 청춘 남녀 같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서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영수야, 우리도 들어갈까? 응, 들어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에 놓인 대추차 잔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에서 잠자리에 든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줘서 고맙다. 순이는 베개 옆에 놓인 영수의 사진을 보며 잠이 들었고, 영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순이 집 불빛을 보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다. 두 사람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았다. 50년 늦었지만 사랑에는 정말 늦은 때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야.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 영수와 순이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남은 생을 함께하며 젊은 날 못다한 사랑을 천천히 완성해 나갔다. 사랑에는 정말 늦은 때가 없었다.